안녕하세요, 여러분. 10년 동안 예쁘다는 꽃은 정말 많이 심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워보고 나니까 결국 남는 꽃은 따로 있더라고요. 겨울을 이기고 해마다 다시 올라오고 6월이면 어김없이 꽃을 보여주는 아이들 딱 10가지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봄만 되면 화원에 가서 예쁜 꽃을 한 알음씩 사왔어요. 그런데 한철 반짝 피고 겨울에 사라지는 꽃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면 다음 봄에 또 사서 또 심고 그렇게 꽃값으로 쓴 돈이 꽤 됩니다. 그런데 10년을 키워보니 자연스럽게 추려졌어요. 노지에서 겨울을 거뜬히 나고 손도 많이 가지 않는데 6월이면 해마다 정원을 채워주는 꽃들. 한번 심어두면 다시 사지 않아도 매년 꽃을 보여주는 진짜 효자꽃들입니다. 오늘은 그 꽃들을 10위부터 1위까지 소개해 드릴게요. 메모하실 분은 펜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1위는 아마 다들 예상하시는 그 꽃일 텐데요. 왜 제가 그 꽃을 1위로 꼽았는지는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10위부터 만나볼까요? 먼저 10위는 아는 분만 아는 숨은 강자 은잔화입니다. 은배초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컵플라워라고도 부릅니다. 이름처럼 은색 작은 술잔을 엎어놓은 듯한 하얀 꽃들이 바닥을 따라 촘촘하게 피어나는데요. 마치 하얀 꽃 카펫을 깔아놓은 것처럼 보여요. 화려하게 시선을 끄는 꽃은 아니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정말 사랑스럽고 정원을 한층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꽃입니다. 햇빛을 좋아하고 배수만 잘 때면 손이 거의 가지 않아요. 다만 오늘 소개하는 꽃들 가운데에서는 추위에 가장 약한 편입니다. 제주나 남부 지역에서는 노지 활동이 가능하지만 겨울에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는 지역이라면 화분에 심어 보호해 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9위는 운남소국입니다. 이름은 국화 같지만 사실은 쑥부쟁이 집안 친척이에요. 작은 데이지를 닮은 하얀 겹꽃이 정말 매력적이죠. 무엇보다 이 꽃이 가장 큰 장점은 개화 기간입니다. 6월부터 시작해서 서리가 내릴 때까지 꽃이 계속 올라와요. 오늘 소개하는 꽃들 중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오래 피는 꽃입니다. 게다가 추위에도 아주 강하고 가뭄에도 잘 견뎌서 초보 가드너에게 특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한번 자리 잡으면 큰 관리 없이도 매년 풍성하게 꽃을 보여줍니다. 8위는 스토케시아예요. 수레국화를 닮은 큼직한 보라색 꽃이 시원하게 피는데요. 꽃이 단정하고 깔끔해서 어떤 꽃과도 잘 어울리는 아주 순둥순둥한 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이 친구 때문에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봄이 돼도 안 올라오길래 아이고 겨울에 죽었구나 하고 얼마나 아쉬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웬걸요? 한참 뒤에 멀쩡하게 새순을 올리더라고요. 스토케시아는 원래 다른 꽃들보다 늦게 올라오는 편이라 괜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여름 더위에도 지치지 않고 6월부터 초가을까지 꽃이 오래가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 양지나 반양지에 배수만 좋으면 특별히 손댈 일도 없습니다. 7위는 이름도 예쁜 하늘바라기예요. 작은 해바라기를 닮은 밝은 노란 꽃이 키 높게 올라와서 정원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저희 집에서는 에키네시아 사이에서 같이 피고 있는데요. 다양한 색이 에키네시아 사이로 노란색, 빨간색이 하늘바라기가 올라오면
저희 정원에서 제일 화사한 자리가 됩니다. 키가 크기 때문에 화단 뒤쪽에 심어 배경 역할을 맡기면 좋고요. 추위에도 아주 강해서 전국 어디서나 노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한여름 더위에도 지치지 않고 꾸준히 꽃을 보여주는 든든한 꽃이에요. 6위는 아스틸베입니다. 이 꽃이 가장 큰 장점은 그늘에서도 화려하게 핀다는 거예요. 정원하다 보면 꼭 생기잖아요. 햇빛이 부족해서 뭘 심어도 시원찮은 자리. 우리 집은 그늘이라 꽃이 안 돼요 하시는 분들께 제가 가장 먼저 추천하는 꽃이 바로 아스틸베입니다. 깃털처럼 풍성한 꽃대가 분홍색, 흰색, 빨강으로 솜사탕처럼 피어오르는데요. 꽃이 없는 반음지 공간도 한순간에 화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분주도 정말 잘 됩니다. 저도 이번 이른 봄에 새싹이 올라올 때 포기를 나눠 심어서 개체를 꽤 많이 늘렸거든요. 한번 심어두면 해마다 커지고 필요하면 나눠 심을 수도 있어서 정원 채우기에도 좋은 꽃입니다. 흙이 너무 바짝 마르지만 않게 관리해 주시면 되고요. 추위에도 아주 강해서 전국 어디서나 노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5위는 하스타타 버베나입니다. 요즘 자연주의 정원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거의 필수 식물처럼 꼽히는 꽃이죠. 가느다란 줄기가 위로 쭉 뻗고 그 끝에 보라색 작은 꽃들이 촛대처럼 피어납니다. 사실 꽃 자체는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들어가면 정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른 꽃들이 옆으로 퍼질 때 하스타타 버베나는 위로 솟아오르면서 공간에 입체감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정원이 훨씬 자연스럽고 세련돼 보입니다. 볕 좋고 배수만 잘 떼면 특별히 손 갈 일 없이 잘 자랍니다. 4위는 쑥군 코스모스입니다. 이름은 코스모스지만 사실은 코레옵시스, 그러니까 금계국 집안 식물이에요. 한 포기만 심어도 금세 풍성한 꽃무더기를 만들어주는데요. 무엇보다 꽃이 정말 오래 핍니다. 5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계속 꽃이 올라오는 편이라 가성비 좋은 꽃을 찾는다면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병해충에도 강하고 관리도 쉬워서 초보 가드너도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고요. 양지의 배수만 좋으면 특별히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관리는 편한데 꽃은 많이 보고 싶다? 그러면 쑥군 코스모스가 정답입니다. 3위는 요즘 정원 트렌디 대표주자 에키네시아입니다. 예전에는 분홍색, 흰색 호꽃 정도만 볼 수 있었는데요. 요즘은 색도 다양하고 꽃 모양도 정말 다채롭게 나와서 보는 재미가 있어요. 게다가 키가 큰데도 줄기가 아주 단단해서 잘 쓰러지지 않고요. 6월부터 초가을까지 오랫동안 꽃을 보여줍니다. 볕을 좋아하고 건조한 환경도 잘 견뎌서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잘 자라고요. 가뭄에도 강하고 추위에도 강해서 전국 어디서나 노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모든 에키네시아가 다 똑같이 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선시커 품종을 2년 연속 심어봤는데 올해 겨우 하나의 화이트 퍼펙션만 올라왔어요. 이름은 선시커, 해를 찾는 자라서 엄청 강할 것 같은데 말이죠. 반면 기본 호꽃 에키네시아들은 해마다 어김없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욕심내지 말고 검증된 헛꽃 에키네시아들을 더 늘려보려고 해요. 드디어 2위 능소화입니다. 여름이 시작됐다는 걸 가장 화려하게 알려주는 꽃이죠. 나팔처럼 활짝 벌어진 주황색 꽃들이
덩굴을 따라 줄줄이 피어오르는데요. 오늘 소개한 꽃들 가운데 존재감만큼은 단연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아치나 담장에 올려두면 정원이 한순간에 그림 같은 풍경으로 바뀝니다. 저희 집에서도 이맘때가 되면 능소화가 피기 시작하는데 꽃이 달리는 순간 시선이 전부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6월 말부터 한여름 내내 정원을 책임져주는 든든한 꽃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 역시 수국입니다. 6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꽃, 아마 이견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제주에서는 수국이 정말 잘 됩니다. 요즘 제주를 걷다 보면 온 섬이 수국천지라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예요. 탐스러운 꽃송이가 한꺼번에 피어나는 모습은 다른 꽃들이 따라오기 어려운 압도적인 풍성함이 있습니다. 흙이 산도에 따라 꽃색이 달라지는 것도 수국만이 매력이고요. 산성 토양에서는 푸르게, 알칼리성 토양에서는 분홍빛으로 피어납니다. 제주의 화산토에서는 특히 파란 수국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름에 물 숫자가 들어간 만큼 물을 좋아하니 한여름에는 물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수국을 1위로 꼽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품종 선택 때문이에요. 수국은 품종을 잘 고르면 전국 어디서든 꽃을 볼 수 있지만 잘못 고르면 살아는 있는데 꽃을 못 보는 일이 생기거든요. 나무 수국이나 목수국 그리고 아나벨 소국은 새로 자란 가지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추위에 아주 강합니다. 영하 25도, 30도까지도 견뎌서 전국 노지 월동이 가능하고요. 반면 우리가 흔히 보는 큰잎 수국은 뿌리는 살아남아도 꽃눈이 얼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잎은 무성하게 나오는데 정작 꽃은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나무 수국이나 목수국 계열을 우선 추천드리고 큰잎 수국을 키우신다면 겨울 보온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걸 알고 싶느냐 모르고 싶느냐가 내년에 꽃을 보느냐 못 보느냐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국을 1위로 꼽았습니다. 자, 1위까지 다 봤는데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예쁘다고 덥석 샀다가 저처럼 마음 아프실까봐 이번 탑10에서는 일부러 제외한 꽃 4가지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델피늄은 색감은 정말 최고예요. 정원에 하나만 있어도 분위기가 확 고급스러워지죠. 그런데 더위와 장마에 너무 약합니다. 특히 제주에서는 장마 한번 지나가면 녹아내리듯 사라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매년 이번엔 다를 거야 하면서 또 사게 되는 꽃입니다. 제펜 아이리스는 꽃은 정말 우아합니다. 피는 순간은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문제는 그 감탄할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폈네? 하고 보면 어느새 져 있습니다. 개화 기간이 짧아서 조금 아쉬운 꽃이에요. 다알리아는 화려함만 놓고 보면 최고죠. 색도 다양하고 꽃도 크고 초여름부터 설이 내릴 때까지 계속 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부 이상에서는 겨울 전에 알뿌리를 캐서 보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주제가 한 번 심으면 해마다 피는 노지월동 꽃이다 보니 아쉽지만 이번 순위에서는 제외했습니다. 란타나는 여름 더위에는 정말 강합니다. 햇빛 아래서도 쉬지 않고 꽃을 피우고요. 그런데 노지월동은 지역 차이가 꽤 커요. 제주에서는 밖에서도 잘 살아남지만 대부분 지역에서는 겨울에 실내로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탑10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 4가지도
꽃 자체는 정말 예쁜 아이들이에요. 다만 오늘 기준인 노지 월동과 관리 편의성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외했다는 점 참고만 해주세요. 오늘 소개한 10가지 꽃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한번 심어두면 해마다 다시 올라와서 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저도 정원 초보 때는 봄만 되면 화원에 가서 예쁜 꽃들을 한가득 사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정원을 채우는 건 결국 매년 다시 돌아오는 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희 집 6월 정원은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어요. 새로 사지 않아도 작년에 심어둔 꽃들이 알아서 올라와 정원을 채워주거든요. 여러분도 올해 마음에 드는 꽃 한두 가지만 심어보세요. 내년 6월 그리고 그 다음해 6월에도 분명 심기 잘했다 하실 겁니다. 오늘 소개한 꽃들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가장 들어온 꽃은 무엇인가요? 이미 키우고 계신 꽃이 있다면 경험도 함께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정원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정원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